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중국 축구가 결국 이번에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 경기가 인도네시아의 승리로 끝나면서 인도네시아가 리그 4위 승점 12점이 됐고요. 중국이 승점 6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점수 차이가 됐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경기 전에는 인도네시아가 승점 9점, 중국이 승점 6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면 승점 9점으로 같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경기를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하잖아요. 이 6점짜리 경기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를 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리그 순위를 보면 이번 아시아 월드컵 3차 예선이 1위와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3위와 4위가 월드컵 4차 예선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예선에서 또다시 본선 진출팀을 가리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차 예선까지 그래도 가려면 4위까지는 하는 게 필요했는데 중국이 이제 6위 리그에서 꼴찌로 아예 탈락을 해버린 거고, 사실 성적도 2승 7패 그리고 득실차도 마이너스 14점이에요. 중국이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바레인과의 경기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이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득실차가 마이너스 14점, 6골을 넣고 20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3차 예선에서 리그에서 꼴찌를 한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아쉬운 건 마지막 라운드가 본인들이 이겼었던 바레인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승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경기를 이겨버리면 인도네시아는 일본과의 경기가 마지막 라운드예요. 이렇게 되면 승점이 9점으로 같아졌을 때 인도네시아가 일본에게 지고 중국이 바레인을 이겨버리면 중국이 4차 예선 진출할 수 있는 성적이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도네시아와 중국전에서 중국이 패배한 게 월드컵 4차 예선으로 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이제 피파가 출전 국가들을 늘리면서 이번에는 48개국이 출전을 하잖아요. 아시아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이 4.5장이었어요. 4 국가가 월드컵에 가고, 그리고 0.5 하나의 국가를 선정해서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4.5장에서 이제는 출전 국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8.5장 4팀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 3차 예선에서 6개 팀씩 2개의 조로 나눴습니다. 그 2개의 조로 나눈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4.5장이다 보니까 1등과 2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3위 팀들끼리 붙어서 0.5장, 그러니까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두고 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월드컵 출전 국가가 늘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이 지난번과 동일한 3차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6개의 팀씩 A조부터 C조까지 나눠져 있죠. 3차 예선에 참가하는 팀이 카타르 월드컵 때에는 12팀이었고요. 이번엔 18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전 국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처럼 월드컵에 못 나가는 나라들이 3차 예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도 카타르 월드컵 때도 12팀 중에 A조와 B조에서 2팀씩 나갔다면 이번엔 3조로 나눈 다음에 3조에서 2팀씩 나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노렸던 이제 포인트가 1등, 2등은 노리지 못하지만 3등, 4등, 그러니까 A조에서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우리가 속한 B조에서는 이라크와 오만, 물론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여기서는 오만과 팔레스타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C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요 이제 2팀이 3, 4등 팀들끼리 6팀이 모여요. 그럼 이 6팀이 어떤 식으로 또 올라가게 되느냐, 3, 4위 팀들끼리 또다시 A조와 B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아무래도 3, 4위 팀들이 포트를 정해서 1포트, 2포트, 3포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A조, B조에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A조의 1등, B조의 1등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A조와 B조의 2등끼리 만나서 또다시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또다시 경기를 할 때 이때는 월드컵 아시아 플레이오프 노가웃 스테이지 진출 국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1차전, 2차전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두 경기를 해서 한 팀을 고릅니다. 그럼 그 한 팀이 이제 대륙별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아시아가 8.5장 0.5장이 있으면 다른 대륙들도 0.5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륙에 나오는 0.5장들끼리 붙어서 한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는 3차 예선, 그리고 4차 예선, 그리고 대륙별 플레이오프까지 사실상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여전히 끼지 못하는 거고, 사실 중국이 여기에 끼지 못했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아시아 피파 랭킹을 보면 일본부터 이란, 한국, 호주 이런 순인데 중국은 이 밑에 있어요. 중국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14번째로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배당된 월드컵 진출할 수 있는 국가가 8.5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아시아 내에서도 뭐 피파 랭킹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4번째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월드컵을 못 간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아직까지도 선수들의 특히나 개인적인 기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뭐 이번에 이반코비치 감독이라던가 그 전임 감독이었던 양코비치, 이제 이런 감독들이 전술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 귀하 선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을 조금이라도 내는 전략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비적인 축구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3차 예선에서 2승을 거둔 것도 이반코비치 감독이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컨셉을 들고 나오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도 점유율이 24%였고요. 바레인과의 경기도 점유율이 29%였어요. 근데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크로스가 올라와서 심지어 아주 정확하게 땅볼로 연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이 수비진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있었던 중국의 선수가 볼을 분명히 받았는데 약간 헛발질을 하면서 볼을 뒤로 흘려버려요.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여기서 놓치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번엔 인도네시아 골키퍼가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스루 패스를 이 공간으로 넣어주다가 중국의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거의 뭐 패스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볼을 잡아서 슈팅을 했는데 슈팅이 하늘로 떠버려요.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늘로 날려버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실점을 할 때도 중국의 실수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가 측면에서 백패스를 한다는 게 중국 선수를 막고 이 안쪽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굴절이 됐을 때 그래도 중국의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공격수와 중국의 수비수가 같이 달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공격수가 조금 더 뒤에서 뛰었지만 더 빠르게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달려갔는데 여기서 중국의 수비수가 너무나 섣불리 태클을 해버려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발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어서 굳이 발을 넣어서 인도네시아의 선수가 앞으로 움직여서 먼저 자리를 잡으니까 여기서 태클처럼 됐고 여기서 페널티킥을 허용해버리는 섣부른 판단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그 중국의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여전히 중국이 월드컵에 나가기에는 부족한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중국이 월드컵 진출을 여전히 꿈꾸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이 월드컵에 나가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파는 중국을 월드컵에 진출을 시켜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출전 국가를 늘리는 건 이제 출전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국가의 이제 팬들이 더 많이 월드컵을 즐기게 되면서 월드컵의 상업성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전 국가를 늘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늘렸을 때 인구가 많은 국가가 월드컵에 참가하면 매우 좋은 현상이거든요. 피파 입장에서는. 근데 피파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처참하게 3차 예선에서 탈락해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자국 내에서 축구가 그래도 인기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드컵을 나갈 수는 없는 상태고, 출전 국가가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월드컵에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